WWDC 2022를 본 한국인의 찐 반응. 와, 올해는 어떤 새로운 게 나올까? 애플페이? 새로운 지도를 발표합니다. 지도? 새로운 카플레이를 발표합니다. 국내엔 협력 제조사가 없다는데? 아휴, 졸려 죽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 새벽 4시 12분입니다. 방금 WWDC 2022가 끝났고요. 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큼 정말 많은 내용과 정말 많은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제품 소개까지 있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타이핑을 다 하니까 5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한테 해당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기엔 저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도 별로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WWDC 2022의 정말 핵심 기능, 우리에게 와닿을 그런 핵심 변화들에 대해서만 짧고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OS 16이 나왔죠. 저는 사실 오늘 업데이트 중에서 이 iOS 업데이트가 아무래도 가장 와닿고 가장 대박인데? 싶었어요. 잠금 화면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도 지금 애플에서 주는 기본 배경 화면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잠금 화면을 하면 보통 그냥 잠금 화면 이미지만 바꾸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잠금 화면을 정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워치에서 워치페이스 바꾸는 것처럼 잠금 화면에도 내 마음대로 위젯을 추가하고 편집하고 또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세세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터, 글꼴,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스타일을 쓸 건지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잠금 화면에 표시할 위젯도 내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진짜 애플워치 워치페이스 꾸미는 것처럼 잠금 화면에 달력, 날씨, 캘린더, 일정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포토셔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 잠금 화면과 어울리는 사진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셔플해서 랜덤으로 잠금 화면으로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잠금 화면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굳이 아이폰을 켜서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좀 줄고, 정말 이 아이폰을 한번 터치해서 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겠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알람을 띄우는 방식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보통 잠금 화면에서 알람을 띄우면 여기 시계 밑에 띄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차은우 사진 같은 거 해놨으면 차은우 얼굴이 딱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알람을 여기 하단에 위치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알람을 하루 종일 아예 숨길 수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라이브 액티비티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는 스포츠를 아예 관심이 없고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축구나 야구처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관련 뉴스나 그런 앱에서 알람을 계속 주잖아요. 실시간으로 누가 이겼네, 저쪽 알람이 계속 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잠금 화면에서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건 아마 미국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우버 택시로 많이 쓰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버 기사님이 내 어디까지 근처에 오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칠레랑 2대1로 이겼네, 브라질이랑 몇 대 몇으로 졌네, 이런 것도 다 잠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중 모드도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다뤄볼 계획인데, 집중 모드도 한번 제대로 쓰면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꿀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집중 모드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중 모드도 좀 더 개인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잠금 화면을 스와이프 하는 걸 통해서 집중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고, 이 집중 모드를 여러 개 설정해서 잠금 화면에서 스와이프해서 집중 모드를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 때는 업무 집중 모드를 켜두고, 집에 왔을 때는 이렇게 잠금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개인 집중 모드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집중 모드에 따라서 잠금 화면도 바뀌어서 업무용 집중 모드 할 때는 회사 관련 이미지를 띄운다든지, 그리고 또 개인용 집중 모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집중 모드별로 잠금 화면도 바꿀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했던 게 집중 모드가 이제 앱이랑도 확장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중 모드를 업무용으로 설정을 해놨다. 일을 할 때 이 집중 모드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용 집중 모드를 킨 상태에서는 내가 사파리를 들어가도 업무에 관련된 사파리 창들만 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사파리에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회사 관련된 거 검색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순간 네이버 뉴스 뜨고 연예 기사 뜨고 재밌는 웹툰 뜨고 하면 집중이 분산되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업무 집중 모드를 켜두면 사파리를 키더라도 그런 쓸데없는 인터넷 창들은 안 보이고, 정말 회사와 관련된, 내 업무와 관련된 인터넷 창들만 보일 수 있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일하려고 사파리 켰는데 어느 순간 네이버 뉴스 보고 있으신 분들께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이 문자 앱에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요. 우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문자를 한번 보내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딱 보냈는데 오타가 있어. 막 상사한테 막 엄청난 오타를 한다거나 뭐 이름을 잘못 부른다거나 타이핑을 잘못했다거나 했을 때 카톡은 삭제 기능이 있지만 문자를 이미 한번 보낸 이상 더 이상 추가로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문자를 보낸 직후에도 내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됐죠. 직장 상사한테 회사 욕을 했다든지 높으신 분의 이름을 내가 잘못 불렀다든지 할 때 용이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삭제 기능이 생겼는데요. 카톡 메시지도 5분 안에 삭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폰 기본 문자에서도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 읽음 표시 기능인데요. 약간 안 읽씹할 때 좋은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문자가 왔는데 일단 확인을 했어. 근데 이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답장해야지 할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안 읽음 처리해두시면 그래서 집에 가서 나중에 답장해야지 할 때 용이한 기능이에요. 뭐랄까 약간 카톡과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문자보다는 카톡을 훨씬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카톡도 많이 쓰지만 저는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랑은 이 아이폰 기본 문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처럼 아이폰 메시지, 문자 기능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카톡은 카톡 메시지 삭제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가능하려나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라이브 텍스트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이제 영상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 촬영된 사진에서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볼 때 내가 이 부분 텍스트로 복사하고 싶은데 개발자분들이 영상 보다가 이거 그대로 내가 복사하고 싶은데 이럴 때 이 아이폰이 영상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내가 여기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메뉴판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실시간으로 환율도 계산을 해주고요. 메뉴판을 번역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신기했는데 내가 어떤 피사체, 강아지, 식물, 사람, 동물 뭐 이렇게 딱 촬영을 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그 피사체만 딱 인식을 해서 눕기를 따줘요. 그래서 그걸 꾹 누르면 바로 문자로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스티커나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또 이런 귀여운 기능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실제로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과감히 생략할게요. 그리고 또 지도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역시 과감히 생략할게요. 그리고 또 가족 공유 업데이트도 있었는데 최대 5명의 가족과 구매 내역을 연동하고 내 자녀한테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가족 공유 기능인데 이것도 뭐 더 심플해지고 다양한 기능이 생겼는데 솔직히 이거는 가족들이 다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패스. 그리고 웃겼던 게 카플레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노트 보면서 와 카플레이 정말 저 정도로만 되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운전할 만 나겠는데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카플레이 협업사가 국내 제조사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패스. 자, 그 다음은 워치OS 업데이트입니다. 우선 새로운 워치페이스 4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천체, 음력, 그리고 또 귀여운 숫자 애니메이션이 있는 플레이 타임이라는 워치페이스, 그리고 또 타이포그라피가 인상적인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총 4가지의 워치페이스가 신규로 업데이트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치페이스 자주 바꾸시나요? 저는 한번 바꿀까 말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운동, 특히 달리기 관련된 업데이트가 많아졌어요. 달리기 관련해서 수직 진폭이라는 새로운 수치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 수직 진폭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달릴 때 내 몸이 이렇게 껑충껑충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이 땅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애플워치가 내 몸의 이 상체, 상반신만 따로 분리해서 인식을 해서 내 상체가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수직으로 이 수직 진폭을 측정해 주는 건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그리고 또 이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보다 더 다양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달리기 할 때 내가 자주 뛰는 경로가 있다면 그걸 설정을 해서 내 최근 기록 그리고 내 최고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워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피트니스, 운동 관련된 앱은 지금까지는 애플워치가 있어야 보다 활용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워치가 없더라도 그냥 아이폰만 있다면 피트니스 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활동량 링 공유하는 거 있죠. 그 움직이기 링을 공유하고 또 친구한테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써보고 싶었던 게 이 수면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안 그래도 평소에 액세서리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자면서까지 이 무거운 애플워치를 손목에 올려서 내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싶지 않아서 전 한 번도 애플워치를 끼고 자본 적이 없는데 이번 WWDC 발표를 보고 나 이번에 진짜 애플워치 껴보고 자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면 정보를 수면 단계별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애플워치가 내 수면 단계를 감지해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각 수면 단계에 머문 시간과 수면 중에 깬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는 건강 앱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앱에서 각각 수면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애플워치를 끼고 잠을 자면 내가 몇 시부터 몇 분까지는 렘 수면 상태였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딥슬립 상태였다. 그리고 또 새벽 몇 시에 잠깐 깼었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있다. 진짜 마지막. 애플워치 OS에서 또 신기했던 거. 바로 약 업데이트인데요. 현대인의 50몇 %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맨날 루테인, 오메가3, 뭐 비타민 이런 거 챙겨 먹거든요. 지금까지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앱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워치 OS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약 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비타민, 어떤 보충제를 먹는지 등록할 수 있고, 감기 같은 거는 내가 잠깐 한시적으로 먹지만 내가 평생에 걸쳐서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들도 알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했던 게 약을 이렇게 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라벨을 인식해서 이게 무슨 약이군, 이게 무슨 비타민이군 이런 걸 인식을 해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을 하나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개 먹는 경우에는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A라는 약이랑 B라는 약을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납니다. 그런 알림을 고위험, 위험, 주의 이렇게 나눠서 알림을 주고요. 그리고 내 건강 데이터를 또 가족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 너무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애플워치는 아무래도 20, 30, 40대가 많이 쓰고 부모님 세대인 5, 6, 70대, 80대 분들은 애플워치를 거의 안 쓰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편찮으실 확률이 더 높은데 그분들이 애플워치를 안 쓰신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 다음 맥으로 넘어가 볼까요? M2가 나왔어요. 나온다는 썰이 되게 많아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키노트에서 소개합니다. M2 라고 했을 때 와 진짜? 라는 생각을 했어요. M1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M2를 나와. 뭐 5나노 설계, 트랜지스터가 뭐 200억 개가 넘고 최대 24기가의 통합 메모리에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대단하네. 이런 숫자 때문에 되게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M1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18% 더 좋아진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M1보다 18% 빨라진 CPU, 그리고 그래픽, GPU는 35% 향상이 됐고요. 뉴럴 엔진은 40% 빨라졌습니다. M1도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는데 얘보다 더 대단한 아이가 나타났다. 얘는 너무 대단해서 약간 안와다. 그래서 이 M2 칩셋을 탑재한 맥북 에어가 출시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번에 맥북 에어를 산다면 요 놈을 살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안 바뀐 듯 좀 바뀌었어요. 더 얇아지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전작 에어랑 비교했을 때 부피가 20% 줄었어요. 그래서 총 11.3mm의 두께고요. 무게는 1.24kg이에요. 색깔도 4가지가 나왔는데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이렇게 4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타라이트 저 색깔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 지원하고요. 썬더볼트는 2개, 오디오 잭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쓰는데 디스플레이가 더 넓어졌어요. 34.5cm거든요. 밝기도 500니트로 전작보다 25% 밝아졌고요. 말로는 뭐 10억 개의 색 스펙트럼을 지원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살면서 내가 10억 개의 색을 그리고 카메라! 전 솔직히 아이맥이나 맥북, 아이패드에서 카메라로 뭐 영상통화를 하거나 줌회의 할 일이 그렇게는 많이 없어서 저한테는 카메라가 중요한 스펙은 아니지만 1080p 전면 카메라 탑재했고요. 전작 대비 해상도랑 저조도가 2배 향상이 됐어요.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지원하고요. 터치 아이디 지원하고요. 트랙패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2 맥북 에어가 뭐가 좋냐면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할 때 성능이 20% 빨라졌고 영상 편집할 때도 전작 대비 40% 빨라졌다고 하는데 전 지금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M1 아이맥인데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40%나 속도가 빨라졌으면 이거 유튜버로서도 써볼만 한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도 최대 18시간 영상 재생 가능하고요. 30분 만에 5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2를 탑재한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맥북 프로도 나왔는데 13인치 맥북 프로 M2예요. 얘도 전작 대비 40% 빨라지고 배터리도 최대 20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M2 맥북 프로는 진짜 약간 아직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미래 세대 맥북 같아가지고 안 와닿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맥 OS도 나왔는데요. 이번 맥 OS의 이름은 벤투라입니다. 맥 OS 벤투라가 공개됐어요. 이번 맥 OS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얘는 진짜 빨리 써보고 싶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창을 엄청 많이 띄워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창 띄웠다가 저 창 띄웠다가 그럼 다시 또 내리고 다시 그 창 띄웠다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제어 센터에서 이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윈도우가 모두 좌측 왼쪽 한편에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현재 사용 중인 앱이 화면 중심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다른 앱을 누르면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한 번에 하나만 띄워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룹 기능을 통해서 관련된 앱을 그룹화해서 한 번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파리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요. 공유 탭 그룹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얘는 한마디로 약간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죠. 팀플 하거나 다 같이 협업할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문서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얘는 여기 수정하고 나는 여기 수정하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사파리에서도 직접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다양한 탭을 한 번에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추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뭘 편집하고 있는지 다 뜨고 상대방이 어느 탭을 보고 있는지 또 다 뜨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메시지로 대화를 한다거나 페이스타임을 켜가지고 줌처럼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메시지를 하거나 페이스타임을 쓸 것 같진 않고 보통 한국에서는 줌이나 팀즈 같은 걸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좀 더 익숙하고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는 또 윈도우 쓰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키노트가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슬슬 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넋이 빠진 상태로 보고 있다가 와 저거 뭐야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아이폰을 거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거치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벨킨이랑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폰을 이 아이패드 웹캠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선이래요. 그래서 맥이 자동으로 내 아이폰을 감지를 해서 카메라를 웹캠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가장 신기했던 게 책상 보기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아이폰에 있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내 책상 위에 여기 화면을 비추면서 내 모습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유튜브 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편할 것 같고 화상회의를 할 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책상 화면, 내 손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또 얼마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입니다. 아이패드 OS는 개인적으로 딱 별 감흥이 없긴 했는데 우선 드디어 아이패드에 날씨 기능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아이패드에 날씨 앱이 없었다는 게 참 더 놀라울 뿐인데 아이패드에서 날씨 앱이 지원이 됐는데 다만 아직 계산기는 여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계산기 만드는 것쯤이야 아주 껌일 것 같은데 왜 계산기를 지원 안 할까? 그리고 또 프리폼이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스케치보드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진짜 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협업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많아서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메모를 끄적이거나 파일을 공유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하나의 공용 스케치북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문서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굿노트를 조금 덜 구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하는 그 신기능이 아이패드에서도 적용 가능해서 멀티태스킹이 훨씬 쉬워졌는데요. 앱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윈도우 크기를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오늘 WWDC에서 발표된 iOS, 아이패드, 그리고 맥OS는 개발자 베타는 오늘 지금 바로 출시가 되고요. 퍼블릭 베타는 다음 달, 그리고 공식 OS는 이번 가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빨리 베타 버전 써보고 싶은데 이 WWDC에서 발표된 OS 베타 버전들은 버그가 진짜 많다고 해요. 지난번에 iOS 15 베타 버전 업데이트 때도 뭐 카카오뱅크가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식 베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다 베타 써보고 영상 올릴게요. 꼭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백업이나 이런 거 잘 해두시고 세컨드 폰에 하신다든지. 자, 벌써 새벽 5시 1분 전이고요. 썸네일도 만들고 할 게 많으니까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